밥을 할 때 넣어 먹는 것은 물론이고 구수한 국과 찌개 그리고 나물까지 갖가지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건강 만점 식재료가 있으니 그건 바로 시래기. 무의 줄기만 잘라내서 겨우내 찬바람에 걸었다가 말끔하게 말린 다음 푹 삶아내면 먹음직스런 시래기가 완성. 이 시래기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다는데 통통하니 참 보기에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상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토실토실해요. 대략 한 2만 평 정도 농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 3만 평 정도는 제가 일반 농가들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래기 농사 규모만 총 5만 평. 과연 그 수익은? 농락은 좀 있지만 약 대략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래기로 연 매출 10억. 가공을 통해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농업으로 승부를 건 이 사람은 누구? 저는 양구 펀치볼에서 시래기 농사를 하고 있는 조하연이라고 합니다. 시래기로 연매출 10억의 주인공 조하연 씨를 만나보자. 분홍을 찾아 떠난 곳은 강원도 양구 해안면. 이곳은 마을의 지형이 화채 그릇을 닮았다고 해서 펀치볼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마을 곳곳에 펼쳐진 건 바로 이 무밭. 요즘 수확철을 맞아 밭에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어떤 작업인가 봤더니 무의 줄기인 척만 잘라내 시래기를 만드는 것. 하루 평균 1,500평 정도를 수확한다는 이곳의 무밭. 잘라낸 줄기는 이렇게 따로 모아둔다. 강원도의 이른 추위가 시작되는 10월 말 즈음이 무청 수확의 적기다. 무청을 이렇게 보시면 그 통통하니 참 보기에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지금이 시래기를 갖다가 수확을 해서 그 건조하기에 가장 최적 그 기온 시점이에요. 보통 무청은 서리가 한두 번 내린 뒤 수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데, 그런데 척만 잘라낸 채 덩그러니 남은 무, 이 무는 다 어떻게 하는 걸까? 일반 무는 한 90일 정도를 키우거든요. 그러면 무를 먹기 위해서 무를 이제 재배를 하지만 이 시래기 무는 청을 먹기 위해서 무를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한 50일에서 60일이 크면은 청은 다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청이 새어버리죠. 그러니까 새기 전에 탁 자르는 겁니다. 최고의 무청을 얻기 위해 무가 다 자라기도 전에 줄기를 잘라낸다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배보다도 더 아삭하고 단맛이 납니다. 자신만만하게 맛을 장담하며 한입 고언하는 분홍. 그의 말은 정말일까? 내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엄청 단데? 응? 엄청 달아요. 나는 이거 배보다 더 맛있어. 아삭하고. 달디단 무의 맛 검증 완료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무는 무청용으로 심는 무라고 들었는데 예. 맛있는데? 맛있는 정도가 아니죠. 아삭하고 얼마나 아삭아삭해요. 이거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무 팔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도 어떤 공장이라든지 대량으로 쓰는 데는 무가 작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남겨두는 무가 아까울 정도로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양구의 무청. 이곳의 무청 수확 규모는 얼마나 될까? 대략 한 2만 평 정도 농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 3만 평 정도는 제가 일반 농가들에서 이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한 한 5만 5만 평 정도 되죠. 수확 규모가 무려 5만 평. 날이 추워 이모작이 쉽지 않은 강원도의 산간 마을. 주로 무나 배추 그리고 감자를 심는 고랭지 농사에서 무의 부산물로만 여겨졌던 무청은 이제 이 지역의 주요 소득 작물로 자리를 잡았다. 양구의 귀한 몸 되신 무청. 오늘 수확한 무청을 싣고 가는 곳은 과연 어딜까? 이제 저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래기를 말리러 덕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덕장이요? 예. 무밭 인근에 위치한 무청 건조 덕장. 무밭만큼이나 큰 규모의 이곳에선 해안면 농가 300가구 중에 80% 이상인 250여 가구가 시래기를 만들고 있다. 시래기의 시장성이 확인되자 점점 농사를 짓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어차피 다 같은 무청을 만드는데 굳이 이곳 양구의 시래기가 유명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조건이라고 하면 그 날씨, 온도, 거기가 시래기를 갖다가 재배하고 건조하는데 최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아침에는 이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얼어요. 그러다가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얼다가 낮이 되면은 이게 또 이제 햇볕에 찌고 그러면은 녹죠. 그 이걸 갖다 얼었다 녹았다 이게 그 자연스럽게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직이 좀 파괴된다 그럴까, 조직이 좀 이완된다 그럴까, 그러면서 시래기가 부드럽게 되는 거죠. 찬바람과 햇볕으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건조를 한다는 양구의 시래기. 그 과정에서 항산화 작용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약 한 열흘 정도 됐죠. 10월 말서부터 건조를 시작을 해서 수확은 한 12월 한 말쯤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무청을 수확한 후 2달 동안 자연 건조를 거쳐 완성되는 시래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래기 덕장. 대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걸까? 여기에 대략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10,000평이면 1년 생산되는 시래기 양은 얼마예요? 여기서 한 건조된 상태로 해갖고 약 한 50톤. 연간 생산량이 무려 50톤. 원물로 따지면 한 600에서 한 700톤 그 정도 들어가죠. 보통 수율이 약 한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kg 정도 말려야 12kg 정도, 원물 12kg 정도 말려야 1kg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원물 대비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10분의 1 정도라는 시래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한 5억 정도 되죠. 건조 시래기 가치가 연 5억 원. 이제는 자타공인 양구의 시래기 분홍이 된 조하연 씨. 그는 어떻게 시래기 농사를 시작했을까? 젊은 시절 무역회사에 다니며 승승장구하던 조하연 씨. 그는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물품 수입 업무를 담당했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누구나 한 번씩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거였죠. 중국에 이제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친구가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외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청도에 봉제 인형 공장을 세웠던 지난날. 하지만 처음 계획과는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경영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1,000만 불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놓고
뭐 한 200만 불 정도밖에 뭐 그 오다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견디지를 못한 거고, 직장 생활에서 어떤 그 생각하는 점과 아니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좀 복합적으로 그 뭐 연관이 돼서 뭐 그렇게 된 거죠. 금액적으로는 뭐 한 7, 80만 불 정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그거 그냥 놓고 왔으니까 뭐 고스란히 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살 길은 막막했다. 고민 끝에 귀농을 결심했고 아내의 반대가 심해 결국 그는 혼자 양구로 내려왔다. 아이들은 어렸으니까 뭐 세상 물정 몰랐을 테고, 우리 집사람은 뭐 결사 반대했죠. 근데 그냥 오셨어요. 예, 제가 고집을 부렸죠. 그에겐 모든 게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분홍. 그래, 성웅이니? 네, 별일 없어? 네, 별일 없어요. 어디 회사 생활은? 뭐 똑같죠. 엄마는? 엄마 지금 알바하는데. 알바해? 무슨 일해? 전화로나마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부자다. 빨리 돈 좀 많이 벌어. 알았어. 제가 설거지하러 다녀요. 그렇다고? 알았어, 아버지 열심히 벌을게. 아, 그래서 올해는 돈 좀 가지고 오세요?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보따리 갖다 줘야지. 한 보따리 말고 두 보따리 갖다 줘야 된다니까. 알았어. 진짜로 갖다 줄게, 이제 올해부터. 각자 서울과 양구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힘이 돼주는 건 역시 가족뿐. 별 이야기가 아닌데도 웃음이 절로 나는 통화에 조아연 씨는 마음을 녹인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네.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속썩이지 마. 안 그런다니까. 무조건 엄마 말은 오케이야. 네, 알겠어요. 네.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신 거예요? 15년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한참 별로 그때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 걱정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그냥 평균 생활은 했죠. 조아연 씨가 현실에 쫓겨 사는 동안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간 데가 애들 데리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온 거. 한 20년 된 것 같다. 가족여행 간 지. 어쩌면 그에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일을 하는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아들과 통화 후에 아련해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농장에서 이제 인부들 작업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거래처에 또 물건 또 보내는 거 하는 것들 택배도 보내야 되고 또 출하도 해야 되고 또 공장 또 이 농산물 전처리 하는 것도 그쪽도 또 좀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다 봐줘야죠. 그런데 벽에 걸린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전에 그 홈쇼핑 할 때 그 쇼호스트 하셨던 분이에요. 시래기로 홈쇼핑 방송을? 2012년부터 그 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분홍 비법 첫 번째, 확실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음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6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시작하게 된 홈쇼핑 방송.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첫 회부터 그야말로 대박 행진이었다. 처음 홈쇼핑 방송에서 한 6,000세트 정도 판매 완판을 했는데 뭐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한 시간 만에 2억 3천만 원. 홈쇼핑 방송을 통해 확실한 판로를 찾은 조아연 씨. 실패를 거듭하던 그에겐 한 줄기 희망이었다. 성공적으로 첫 방송을 마치고 나자 양구 시래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여파로 시래기 농가도 3배나 늘었다. 방송이 1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이미지 제고가 크게 되죠. 그 시점이 하나의 우리 그 양구 펀치볼의 제2의 어떤 그 도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의 판매 비법이 또 있다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시래기 같은 경우도 이제 포장 단위가 이제 소포장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죠. 100g짜리 이런 게 요즘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g? 네. 100g 정도면은 이거 삶아서 하게 되면 한 400g, 500g 정도 나오는데 뭐 1인 가족, 2인 가족, 뭐 핵가족들이 먹기에 적당한 양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 트렌드도 달라진 요즘 조아연 씨는 이렇게 소분화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작은 그릇을 들고 나온 조아연 씨. 이쪽으로 한번 나오시. 이게 저 시래기 된장 즉석 된장국입니다. 그가 보여준 건 시래기를 넣어 만든 즉석 된장국.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인용 제품이다. 물만 부으면 뜨거운 물 부으면 1분도 안 걸리죠? 이게 다 풀어지죠? 바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보고서도 신기한 즉석 시래기 된장국. 맛이 어떠시? 물론 좋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간편함과 맛을 한꺼번에 잡은 제품 등장이다. 시래기의 경쟁력을 확인한 그는 가공유통협의회를 만들어 또 다른 제품 개발에 나섰다. 영세업체에서 이런 그 상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저는 그 대규모 유통업체에 이렇게 유통시키기가 뭐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우리 영세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면서 애로사항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곳을 찾는 일. 좋은 물건을 만들고도 팔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 조아연 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젠 홈쇼핑과 식당,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했다. 수확철이 아닐 땐 이전에 작업해둔 시래기로 판매를 이어간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그 프랜차이즈 그 업체에 납품 가는 겁니다. 이곳에선 개인에겐 택배로, 기업에게는 직접 배송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다. 이제 물류센터에 이제 납품 입고를 시키면 물류센터에서 각 그 저희 가맹점들한테 다 이제 납품을 하죠. 그쪽에서는 또. 그러면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생산되는 양의 예. 몇 프로가 저렇게 나가세요? 거의 한 8, 90%는 저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죠. 어느덧 늦은 밤. 일을 다 마치고도 사무실에 남아있는 조아연 씨. 아우 힘들다. 자야 되겠다. 집으로 안 가세요? 제가 여기 저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집이시라고요? 예. 숙소? 예. 이제 사무실 겸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쉴 틈 없이 바빴던 그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간다. 다음 날 아침 시래기를 수확하기 위해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인데 다들 불 앞에서 움직일 기미가 없다. 작업을 왜 안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저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꽁꽁 얼어갖고 이게 부러져서 작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요. 되질 않아. 작업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지났죠. 지금 뭐 보통 여기서 6시 한 40분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꽁꽁 얼어서 지금 지금 작업이 안 되죠. 지금 몇 시야 지금? 8시 10분이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깨먹었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추운 날씨. 첫 서리가 내리면 그 해의 수확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추운 날씨가 중요한 시래기지만 오늘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게 이제 꽁꽁 얼었으니까 이렇게 막 뚝뚝뚝 부러지잖아요. 이게 녹아야 되는데 좀 꽁꽁 얼어갖고 해가 좀 떠갖고 좀 녹아야 돼요. 인부들도 지금 오늘 한 60명 지금 투입을 했는데 지금 한 2시간째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해도 60명이면 한 시간당 한 60만 한 120만 원 그냥 휙 날아간 거죠 뭐. 자연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마음 같지 않아 속은 쓰리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무청이 녹을 동안 다른 곳에서 먼저 이 일을 보기로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밭에서 조금 떨어진 한 공장. 네, 여기는 생청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분홍 비법 두 번째,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조아연 씨는 시래기 농사와 가공을 함께 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밭에서 시래기 작업한 걸 가지고 와서 삶는 공정이고요. 이제 넘어가면서 세척을 1회, 2회, 3회 해서 바로 이제 포장하는 그 라인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수확한 후 말리고 삶는 과정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어쩌면 누군가에겐 큰맘 먹어야 만들 수 있는 음식일 터. 이곳에선 그런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래기 세척부터 삶는 작업까지 자동화 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들고 있다. 무청 수확을 하는 동시에 공장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도도 확보된다. 이런 거는 이제 추어탕 같은데 추어탕 집에 많이 나가죠. 고객들의 편리를 돕는 시래기 가공 제품. 이렇게 1차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수익은 어떻게 될까? 생청 원물이나 시래기 원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공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배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공정을 거치는 거죠. 생무청이나 말린 시래기로 얻는 수익이 5억 원이라면 가공 후 얻는 수익은 2배 이상. 그러니까 가공 제품으로 얻는 수익은 연 10억 원이 된다는 것. 무밭 너머에 연달아 보이는 하우스들. 이 하우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여기는 이제 토마토. 이거는 이제 토마토 다 수확을 하고 지금 다 정리하는 중입니다. 분홍 비법 세 번째, 농사의 공백을 없애라. 시래기 외에도 다른 작물을 함께 농사 짓는다는 조아연 씨. 시래기가 노지 농사라면 이 하우스는 그 밖의 작물들 전용이다. 이쪽 지역은 뭐 날씨가 추워서 한 5월 중순에 정식을 해서 한 7월 한 20일 정도부터 수확을 시작해 갖고 한 10월 한 15일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또 바스카로 또 없고 제가 한 5,000주 정도 심는데 그것도 아마 연간 한 5천 정도 수입 올리죠. 토마토 농사로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작물들이 있다.
이제 이거 민들레고 이게 질경입니다. 질경 이제 이게 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추워서 다 이제 누렁잎이 됐어요. 이건 이제 수확을 못 하고 이제 싹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 싹 한 다음에 봄부터 다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질경이는 조하연 씨가 특별히 아끼는 작물 중 하나. 식용으로는 조금 낯선 이 작물은 어떻게 활용될까? 질경이는 질경이 나무를 해서도 좋고 질경이를 가지고 왜 곤드레 밥, 시래기 밥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질경이 밥을 해놓게 되면 그런 것보다 훨씬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맛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질경이로 이 음식 활용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질경이를 꾸준하게 해갖고 질경이를 한번 널리 이렇게 좀 확장을 하고 싶은 게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샐러드나 다른 음식의 장식에 쓰이는 아스파라거스가 있고 약용으로 쓰이는 흰 민들레도 키우고 있다. 이게 한 2,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억 2천 정도씩 되죠. 다른 작물로 수익이 연 1억 이상. 한 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농산물 가격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우연부담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는 거죠.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섰던 조하연 씨. 이제 그는 그 흔한 시래기 하나로 인생 역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에 그는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시래기 농사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이고 이쪽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저의 이제 하나의 이제 바람이고 꿈입니다.